우리가 세페이드 3F 이제 하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역학하고 전자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전자기 좀 짜증나는 문제들이 많았죠. 네. 근데 역학이 되면 전자기 그냥 그냥 주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파동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때 이제 입시물리라는 시간에서 우리가 한 5주 가까이를 이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거 뭐 안 된다는데 또 하네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제발 그래야 됩니다. 말했죠? 제발 그래야 됩니다. 야, 이건 이 단어는 놀고 먹는 건데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겁니다. 폰을 해도 모르는 조용히 해. 자, 파동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파동이라는 것은 파가 만들어지는 어느 한 점, 파원이죠.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매질을 타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파동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매질 자체가 진동한다는데요.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을 할 때 내 성대의 떨림이 파원이에요. 이래서 그리고 이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공기가 여러분한테 가는 건 아니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동을 이 매질의 진동 상태에 따라서 좀 소개를 해봐야 되는데요. X축 시간축과 Y축 진폭 변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X축 시간축에 대해서 매질 자체가 진동한다 했습니다. 매질 자체는 진동 어디서? 제자리에서 진동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떨림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사인 파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매질 한 번이 기준점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원래 기준까지 오르는 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는 걸 씁니다. 기호로 t를 쓰고 있습니다. 그 기준소에서 최고 높이까지를 우리는 진폭이라는 걸 써요. 앰플리튜드로 기호 a를 쓰고 있습니다. 진폭 변조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지? AM 그렇죠. 앰플리튜드 m은 모듈레이션 하면 되죠. 자, 주기,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0.1초 만에 한 번 진동했다면 1초에 몇 번 진동합니까? 10번 진동하겠죠. 한 번 진동하는데 100분의 1초 걸려요. 1초에 몇 번 진동한다고요? 100번 진동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 프리퀀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얘는 주기의 역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컨덴스 왜요? 컨덴스 아이씨. 측정기 닮았다. 당연히 주기의 단위가 시간이니까 세컨드라는 단위를 씁니다. 진동수의 단위는 세컨 인버스 또는 세컨분의 1 어떻게 해도 좋지만 보통 줄여서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진동수가 100Hz예요 하면서 1초에 100번 진동해요. 그럼 한 번 진동할 때는 100분의 1초라는 주기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석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시간축을 준 게 아니라 파동이 나아간 거리축에 대해서 줄까 하겠습니다. 파동이 나아간 거리. 그렇게 파동이 나아간 거리를 보는데 한 사인 곡선이 그려질 때 최고 높은 여기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마루라는 의미를 씁니다. 최고 낮은 여기는 고리라는 의미를 쓰겠어요.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고래에서 고래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주기로 한다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또는 고래에서 다음 골까지 또는 이 사인 한 곡선이 그려지는 요 거리는 한 파장이 됩니다. 파장의 기호는 그리스어로 람다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위는 미터 단위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센티미터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뭐 밀리미터 이런 단위를 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미터 단위로 고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기준점에서 마루까지 또는 기준점에서 변까지 골까지는 여기가 이제 변위가 되고 앰플리튜드 A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진폭 A를 쓰고 있습니다. Y축은 변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파동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속력이에요. 파동의 속력. 뭐 속도라 해도 뭐 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한 주기 동안 한 파장갑니다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분의 1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면 진동수예요. 그래서 F랍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파동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요소가 뭐다? 파장에다가 진동수, 주기, 천연주로 속력 V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파동을 구분해 볼까 하겠습니다. 1, 이거는 이제 매질이 필수적입니까? 매질과 무관하겠습니까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매질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나란합니까? 또는 매질의 진동이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합니까로 나누겠습니다. 3번, 에너지를 전달한다 했는데요. 이 에너지가 거리에 반비례합니까 하는 거와 반비례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또는 에너지는 거리 R과 무관합니까로 구분해 볼까 하겠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새로운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군요. 선생님이 노트 쓰는 건요, 맨 왼쪽 위부터 쓰면 잘 안 돼요. 많이 당하는. 유경험자. 예. 대충 중간중간 띄엄띄엄 쓰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좁게 바짝 쓰면 어려워요. 멸지가 있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 동영상은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했던 내용들 다 있으니까 몇 년치 다 있어요. 올라가서 다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첫 번째 거 매질 뭐라고 쓰시죠? 매질이 필수적입니까? 또는 매질과 무관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매질이 있어야만 갑니까? 매질이 없어도, 즉 진공에서도 전달이 가능하겠습니까?로 구분하는 거죠. 진공이란 매질 자체는 없는 거잖아. 이제. 우리는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이 에너지를 전달할 매개 물질은 매질이라는 걸 씁니다. 이 매질이 반드시 필수적입니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하면 역학적 파동 또는 탄성파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매질일과 무관하다라고 했는데요. 즉 진공 중에서도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자기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기장의 변화와 자기장의 변화가 서로 소환되는 그런 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질과 무관하다는 뜻은 진공에서도 전달이 가능한데요라고 쓸 수 있겠다고요. 내가 한번 노트를 쭉 할 때 지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글자가 다 적힌 뒤에 보면은 어떤 순서로 필기됐는지 좀 찾기가 어려워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색깔도 좀 넣어주시고 좀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학적 파동을 하는데 어떤 매질을 지나야 되겠습니까? 하는데요. 지진파. 지진파는 땅이라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물결파. 이거는 물이라는 매질이 필요하겠죠. 이해됐어요? 그 외에 용시절이었던 탄성파도 있을 것 같네요. 반면 매질과 무관한 이걸 우리는 전자기파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전자기파는 파장 영역에 따졌을 때 파장이 이쪽으로 긴 해볼게요. 그럼 이쪽은 파장이 짧은 하겠죠. 전자기파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빛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빛이 도대체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에 대해서 옛 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빛이 입자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뉴턴이고요. 빛이 파동이에요 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포이겐스, 영어 이름으로는 하이건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빛이 간섭 및 회절이 된다는 특징을 동으로 해서 즉 파동의 고유한 특징인 간섭 및 회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빛이 파동이다라고 일단락 지어지게 됩니다. 파동이다면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어떤 매질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뭐 지구의 공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에테르라는 가상의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매질이 있을 것이겠고 그래서 지구의 공전 방향에 대해서 에테르의 방향이 수직하게 또는 이제 나란하게 그렇게 빛을 전달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속력 차이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얼랄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빛의 속력이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진공 중에서 그냥 다이렉트 날라오고 있다. 이후에 맥스웰이 확인하면서 맥스웰 방정식인데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전기장의 변화와 자기장의 변화가 서로 수직하게 수반되면서 진공이 전기장의 변화를 자기장의 변화로 만들어지면서 진공 중에도 전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네요.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한글로 가시광선 다 쓰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내가 VR 쓰면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파장이 700 나노미터에서 대략 400 나노미터까지 이 정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즉 우리 눈이 그 적원불세포, 노건불세포 그리고 청원불세포가 확인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빛 파장 범위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전자기파에서 아주 특수한 짧은 범위가 되는데요. 이건 사람 눈이라고 쓰는데 다른 동물의 눈들은 이것보다 더 짧은 또는 더 긴 파장 영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더 너머에 있다라고 할게요. 빨간색 한글로 한자어로 적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적색 더 너머에 적색 바깥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죠. 적외선 역시 한글로 적외선 다 쓰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영어로 인프라레드 쓰겠고요.
이후에 전파 영역까지 넘어갑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뭐 이렇게 넘어가겠고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이제 또다시 TV파, 라디오파도 AM파, FM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우리 전화 통화에 이용되는 뭐 그런 파장이라든지 또는 전자레인지에 이용하는 뭐 그런 전파 영역까지 다양한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별로 크게 관심은 이쪽은 없죠. 지금 당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자파에서는 적외선 파장이 좀 더 우리가 관심 있죠. 적외선 어디다 씁니까? 그렇죠. 적외선 체온기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가시광선이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자, 그다음 다시 한 번 더. 400나노에 해당하는 색깔을 우리는 보라색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보라색을 한자로 쓰니까 자색이라는 이름을 써요. 자색 더 넘어 있네요. 자외선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역시 한글로 자외선 쓰기 너무 귀찮아요. 울트라 바이올렛, 보라색 더 넘어 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X선이나 감마레이 등도 쓸 수 있죠. 특히 감마레이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암세포를 이제 때려잡는 데 사용됩니다. 물론 그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지 못해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해보고 싶어요? 유기범한테 엑스레이 간말이 빡 했더니 비빔밥 하나 좋겠다. 왜? 너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 내 취향 완전하게 공유하지 마. 왜? 배불뚝이 아저씨보다 근육빵 아저씨가 그죠? 아저씨 좋아하잖아? 아니요. 진짜 뭐가 아저씨야. 아저씨 40점이요. 정의로운 거. 가능해요? 정리 다 됐습니까? 네. 완전 졸고. 신입생 왔는데 이미지 관리 좀 하자. 너무 늦었어.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매질이 진동하는데 이 진동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나란해요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종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매질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매질의 진동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횡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종파의 그림을 그리면 매질이 어떻게 진동합니까 하면 순간 이쪽에 빽빽하게 보이고 순간 널찍하고 순간 빽빽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빽빽한 밀한 부분에서 성근, 소한 부분, 또다시 빽빽한 밀한 부분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쪽이 성글게 되고 이쪽이 빽빽하게 되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그림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종파는 다른 의미로 빽빽하다가 성글다가 반복되는 즉 한쪽이 밀렸는데 반주기 후에는 소한 부분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소밀파란 이름을 쓰고요. 대표적인 예는 알다시피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지진파 배웠지 않습니까? 그치? 지진파에 보면은 먼저 온다 하는 프라이머리 P파가 있는데요. 지진파의 P파가 대표적인 놈이 되고 있고요. 또 사람의 음파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초음파도 마찬가지겠죠. 즉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까? 듣지 못한 소리입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귀가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소리 중에서 들을 수 있다. 가청 주파수라는 놈이 있겠고 그렇지 못하는 놈을 초음파라는 놈을 쓰게 됩니다. 반면 횡파라고 불러주는 놈은요. 파동이 이렇게 가는데 조금 있으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때 요 마루에 있던 놈은 아래로 내려가고요. 골에 있던 놈은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건 물론 이쪽은 올라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아래 그렇게 매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서 높은 마루와 낮은 골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고저 높을 고 낮을 저. 그래서 횡파를 다른 이유로 고저파라는 이름을 쓰고요. 대표적인 고저파가 아까 지진파에 먼저 온다는 프라이머리 P파가 있었다면 두 번째 세컨더리 이제 훨씬 더 진동을 크게 흔드는 S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게파가 그래요.
물론 지구과학에 나중에 가면 물결파는 그렇게 단순하게 수직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원을 그리면서 내려간다는데 그건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나중에 지구과학 2에 들어가서 하면 되겠고요. 와. 지원에는 안 나와요. G2에 나와요. 그리고 이 전자기파도 횡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선생님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이 매질하고 상관없이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전기장의 변화와 자기장의 변화가 서로 수직하게 갑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되어 있고 특히 횡파임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것 편광 현상을 보게 됩니다. 편광 현상은 여러분한테 그 입시물리를 통해서 가르치진 않았는데요. 들어본 적은 있죠? 편광. 네. 편광 선글라스라든지 그런 것들. 자, 그렇게 파동의 요소에 대해서 두 번째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종파는 파가 진행할 때 중력 V 방향에 대해서 매질이 진동하는 게 나란히 진동하고 횡파는 파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매질이 수직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알고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세밀하게 다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억력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는. 네. 지금은 요 교실이라는 공간이 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반사도 되고 해서 그렇게 뭐 내한테 멀리 떨어져 있다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광장에서 넓은 광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 앞에 있는 사람과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들리는 소리의 크기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사방팔방 다 퍼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가 사방팔방 다 퍼졌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에너지가 즉 소리 크기가 작게 들려요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광장에서 내가 촛불 하나를 켜들고 있으면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 사람은 이 촛불의 밝기가 너무 어둡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구면파라고 이름했습니다. 파동이 만들어져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이런 구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지름 R에 대해서 요만큼이면 반지름 2R 되면 4배의 면적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별빛이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별빛의 밝기가 줄어드는 이런 놈들을 볼 수가 있죠. 이랬으면 그래서 에너지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라고 하는 이런 것을 구면파라 합니다. 반면 우리가 큰 수족관에다가 돌덩이 하나 툭 치면 물결이 일렁이 있는데 멀리 가면 그 물결의 진폭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로 또랑이 이렇게 있어요. 또랑하면 압니까 여러분들? 네. 또랑을 몰라? 도랑. 그지?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뭐 그 도랑. 근데 경상도예요. 도랑. 그 시골에 가면 논에다가 물 댄다고 물길을 이렇게 놔요. 물길. 그래서 좁은 물길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수는 물이 좀 차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서 돌 하나 던지는 게 아니고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물길을 하면 물결이 이렇게 출렁하면서 평면파로 나갑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면파라는데 이건 거리하고 상관없이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평면파가 아까 또랑에다가 이제 뭐 그렇게 물결 치는 거 말고도 레이저 공세 들어가겠죠. 이해했어요? 그냥 촛불 들어주면 이 촛불은 사방팔방 다 나갑니다만 레이저 광선 직질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글이 안 퍼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구면파는 그냥 촛불 하나 켜는 거 또는 내가 광장에서 소리 내는 거. 반면 평면파는 레이저 광선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F하의 순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진짜 달라요. 내 마음대로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 사이클 돌고 나면 어쨌든 다 해요. 전에 좀 되신 것 같습니까? 됐나요? 자, 앞에는 우리가 파동의 요소적인 얘기를 했고 파동의 종류를 좀 구분을 해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필요한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천?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 세 가지를 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올라리야? 태성? 빛. 좀 빛이 있어요. 음파. 음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그렇죠. 물결파예요. 어쩌라고.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식물. 챕터 쪽에서 보면 이 음파가 이제 메인 포커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그지? 아 이거 표 그대로 썼는 예, 그 그죠? 사진. 표 그대로 예, 맞아요. 나는 20년 전의 강의나 10년 전의 강의나 지금의 강의나 10년 뒤에 20년 뒤의 강의나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 가르치는 게 21세기 들어와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 아니거든요. 다 뭐 역학을 보면 16세기, 17세기 그때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지? 날먹하네. 우리가 파동의 요소 속력 V 이꼴 F 람다 있지 않습니까? 또는 T분의 람다 했는데요. 속력이 일정한 케이스를 주겠습니다. 속력 일정하다는 것은 V 이꼴 F 람다의 특성에서 진동수가 자 클 때자요.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짧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속력이 무한관계에서 이정합니다. 빛은 진공이라는 상태에서 속력 V 이꼴 C 광속 C로 나타납니다. 광속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를 쓸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가 쬐끔한데요. 29만 9천 어쩌고 해요. 근데 그냥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하자고요. 지구 적도를 따라 한 바퀴 돌면 대략 한 4만 킬로미터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빛이 지구 적도를 따라서 한 바퀴 휙 돈다면 약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런 속력이에요. 속력 V 이꼴 F 람다 썼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진동수와 파장은 어떤 관계 있다고?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반비례 관계 있죠. 이해됐어요? 네.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앞에 썼던 거예요. 파장 람다로 씁니다. 비지블 라이트 되겠네요. 좀 더 가서 인프라레드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파장이 좀 더 짧은 쪽으로 하면 울트라바이올렛, 엑스레이, 감마레이 용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파장이 긴 되면 프리퀀시 진동수는 뭐하다? 이쪽이 짧은 진동수가 작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마찬가지겠네요. 이쪽이 프리퀀시 진동수가 큰 되면 파장이 그만큼 짧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빨강과 보라로 생각해 봅시다. 빨강의
진동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하면 대략 4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정도. 보라색의 진동수는 7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정도 됩니다. 파장을 따지면 대략 4 곱하기 10 400 나노미터 700 나노미터 이 정도쯤 보시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되겠나? 근데 진공 중이라면 얘네들의 속력이 뭐하다고요? 전부 다 똑같아요 하는 거예요. 빛의 속력 30만 km/s로 진공 중에서라면 전파 영역이 됐던 간마리가 됐던 다 똑같은 속력이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빡! 해서 나온 빛들, 굉장히 다양한 빛들이 한꺼번에 우리 지구에 쏟아집니다. 그게 똑같은 속력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물이라는 매질에 들어가면 물이라는 또는 유리라는 매질에 들어가면 속력 차이가 약간 생기는데요. 일단 진공 중에서는 누가 됐던 얘네들 중에 누가 됐던 속력은 광속으로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 더 퉁치면 공기 중에서도라고 쓸 수 있는데 일단 엄밀히 말해서 진공 중에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는 아주 미약한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진동수가 크니까 속력이 더 빠르잖아 이딴 소리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마자 진공 중인데 속력이 누가 더 빠르긴 어디 있어? 바로 꺼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파동 A하고 파동 B 중에서 누가 속력이 더 빨라? A의 파동이 더 속력이 빨라. 동그라미 찾다간 아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음파를 보는데요. 음파는 15도씨의 공기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기는 특정 기체만 있는, 예를 들어서 헬륨만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일반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반 공기 중에서는 하겠습니다. 속력 V는 340m/s마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역시 파장 영역과 진동수 영역을 보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진동수 영역은 하겠습니다. 이쪽은 진동수가 작은, 이쪽은 진동수가 크긴 한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를 가청 주파수라는 이름을 써요. 진동수, 주파수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작은 건 20Hz에서 많은 건 20kHz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kHz? 이거는 2만 헤르츠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참고로 나이가 많아지면 이 소리를 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귀가 젊으냐 또는 늙으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어플리케이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삑 소리 내는데 나는 안 들려. 근데 젊은 니들은 들려 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 이제 청각에 되면 달팽이관이 있는데요. 그 달팽이관에 이제 그 림프액이 있고 그 림프액이 흔들리는 것을 성모가 느끼고 그걸 느낀 것을 이제 청 세포가 데이터 받고 청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 고주파에 대한 청세포가 좀 많이 망가져요. 왜요? 늙어서. 노화. 노화를 영어로 뭐하지? 영어로 뭐라 해 노화? 에이징. 에이징? 그래, 예, 늙어서. 세포가 이제 에이징 프로세스. 예, 재생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고주파음을 잘 못 들어요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고주파가 되면 파장은 어떻다 합니까? 파장은 짧으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저주파는 파장이 긴 할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됐나? 여러분한테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그 기본 음계의 라 음이 몇 헤르츠입니까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라 음이 요게 440헤르츠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라음보다 한 옥타브 더 높은 라음이에요. 그러면 880헤르츠가 되는데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된다고? 반절로 줄어들어 하겠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15도씨 공기라면 낮은 도든 높은 도든 같은 속력을 간다는 거예요. 만약 이 속력이 서로 달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음이 더 빨리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콘서트가 엉망이 되겠죠. 안 그래요? 여기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정도 관객들이면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날 거 아닙니까? 그 고음이 빨리 간다 또는 저음이 빨리 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근데 뭐 잠실 주구동장 그러면 꽤 거리가 멀잖아요. 고음이 더 빨리 가면 소프라노가 먼저 들려. 그지? 나중에 뭐 바리톤인가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들리고 그럼 곤란하겠죠. 화음이 엉망되겠네요. 그죠? 돌린 노래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15도씨의 공기라면 340m/s 이걸 우리 마하 1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네요. 그래서 성격이 일정하겠고 기본 라 음이 440헤르츠다는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요 헤르츠에 대해서 파장을 람다 제로로 삼았다면 높은 라음 한 옥타브 더 올라가면 880헤르츠가 되겠고 파장은 2분의 1 람다 제로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되겠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왜요? 노래 소리가 되게 감미롭게. 그렇죠. 만약 저 피아노가 낮은 피아노 치는 사람, 높은 피아노 치는 사람, 관악기 내지는 또는 뭐 현악기를 하는데 고음 저음이 다른 속력이 온다면 엉망이겠죠. 화음이고 나발이고 그죠. 재수 없으면 대사의 앞뒤가 바뀌어 들어올 수 있죠. 로미오 창문을 열어다오 했는데 이미 엘리아스가 먼저 들어오는 재밌겠다. 재밌겠다. 알았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물결파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이 한자를 내가 가르쳐 준 적은 있는데요. 이 한자가 뭐죠? 가자 재현아. 나 좋아했는데. 재현이 안 양치 돼요. 얕을 천. 그렇죠. 그래서 천회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물리에서는 천회파만 다룹니다. 천회파가 있다는 건 뭐도 있을까? 그렇지. 얕을 천 있으면 깊을 심도 있는데요. 천회파의 속력 V이고 루트 GH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즉 물결파는 깊이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속력이 뭐하다고? 같다고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물결 쳤는데 이렇게 가는 파동은 A가 있고 이렇게 가는 파동 B가 있다고 해봅시다. 동의됐습니까? 네. 파장을 따지면 A하고 B 누가 더 긴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면 당연히 A가 파장이 더 길죠.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진동수는 A하고 B가 어때? B의 진동수가 더 커. 반면 속력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뭐가 같기 때문에? 깊이 H가 같기 때문에 하겠다고요. 아까 또랑에서 내가 물결을 만드는데 나무판대기 갖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 긴 파장 물결이 나가고 하면 짧은 시간에 빠바박 하면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해서 나가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속력은 뭐하다고? 같아요 하겠다고. 그래서 양쪽에 똑같은 파동 해놓고 똑같은 또랑 놓고 물 깊이도 똑같아요. 그럼 양쪽에서 누구는 빨리 빠바바박 하고 즉 주기가 짧게 진동수 크게 누구는 천천히 한다 하더라도 가는 속력은 똑같다. 이해했어?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속력이 일정한 파동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네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뭐 하다면 속력이 일정하겠습니까? 뭐 하다면 속력이 일정합니까?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볼날이요? 그렇지, 동일 매질.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지? 즉 진공은 어차피 매질이 없는 쪽이지만 어쨌든 진공이라는 상태라면 15도씨의 공기라면 그리고 물 깊이가 일정하다면 동일 매질이라면 이 빛, 뭐 물론 전자기파에도 상관없죠. 음파 그리고 물격파는 속력마다 같다. 속력이 같다는 전제적 속력이 같다는 것은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죠라고 하겠다고요. 되겠어요? 물론 주기하고 파장은 어떤 관계 있을까요? 당연히 비례가 없는 죠. 파장이 긴 놈은 주기도 길어요 하겠다고요. 네, 아무래도 분수로 T분의 람다보다는 그냥 람다가 더 편하잖아요. 정리가 다 되셨을까요? 다 됩니까? 네. 그렇다면 동일한 매질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매질이 달라집니다. 매질이 달라진다면, 즉 서로 다른 매질로 들어간다면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로 꺾어 들어가는 것을 파동의 굴절이라는 걸 쓰는데요. 서로 다른 매질로 간다는 것은 매질이 달라진다.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갑니다. 굴절된다면 하겠습니다. 이때는 프리퀀시 진동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진동수가 일정합니다. 즉 하나의 파동이 물에서 유리로 간다.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간다. 공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물로 들어간다. 또는 15도씨의 공기에서 20도씨의 공기로 바꿔 들어간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굴절, 서로 다른 매질로 간다면 진동수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속력이 달라지겠죠. 이해됐어요? 하나의 매질이었다면 속력이 일정했고 A 매질에서 B 매질로 서로 다른 매질로 간다면 진동수는 일정한 상태에서 속력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파장이 달라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것은 주기 역시 일정하겠죠. 이해됐어?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별로 없는 횡단보도라면 나 이렇게 그냥 통통 걸어갈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내 한 보폭이 파장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뭐 반파장하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너무 많은 빽빽한 그런 상태라고 해보죠. 전철가에서 한번 나오는 과정이에요. 한 걸음 내밀고 좀 쉬었다가 한 걸음 내밀고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요 다리가 움직이는 보폭 주기는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보폭이 줄어들죠. 파장이 줄어들죠. 속력이 느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이 보폭이 내딛는 주기가 대체로 비슷해요. 물론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보폭 내미는 주기, 결국에 진동수죠. 주기를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되는 집단이 있어요. 어디죠? 근데 그렇죠. 여기 있는 남학생들이 한 5년, 7년 정도 있으면 가야 된다. 그래서 남들보다 주기가 좀 빨라지면 참으로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고문관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부대 생활을 좀 편하게 됩니다. 편하게 될 수 있어요. 남들 내리는 보폭 진동수하고 좀 다르게 내는 일을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군대 생활 정말 재밌게 돼요. 내 동기 중에 하나가 필승 계기자 새끼가 있는데 못하고 있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절대로 진동 주피 다른 사람하고 안 맞아줘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에서
연례를 시켜줬죠. 오. 지금 웃긴 건 이 친구가 헌병대로 같이 왔어요. 자, 이게 오늘 풀었는데 V가 광속 C로 간답니다. 어디에서? 진공중에서는 말입니다. 네요. 근데 이 빛으로 거의 공기에 들어가면 C와 유사하게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광속 C의 1.3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유리로 들어가면 대략 1.5분의 광속 C로 줄어듭니다. 물론 매질에 따라서 한 1.7까지 내려가는데 그냥 1.5 정도만 합시다. 유리의 종류가 다양해요. 알겠어요? 유리 종류가 다양해서 구조율이 뭐 1.5에서 1.7까지 다양해요. 다이아몬드로 들어가면 대략 한 2.4 정도로 속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V는 C에 N분의 하는데 이 N을 굴절율이라는 이름을 쓰겠고 이렇게 갈수록 굴절율이 커지는 속도가 느린 미란매질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반면 공기 쪽으로 하는 이유는 굴절율이 작은 소환매질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정리해 주십시오.